안녕하십니까. 부자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이 소장의 부동산 픽. 요즘 그러니까 봄 3월만 지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알면 수십에서 수백, 모르면은 심지어는 수천까지 손해볼 수 있는 바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왜 제가 봄이 되면 항상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통상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전월세는 상관이 없지만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를 어느 정도 기간을 잡습니까? 보통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길면은 3달, 아주 짧으면은 1달, 보통은 이제 2달 단위로 하거든요. 5월 중순, 6월 중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 계약부터 잔금 사이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날짜, 가장 중요한 6월 1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6월 1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을 사시러 가신 분들 이 6월 1일을 정말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세미나 때 봄에 세미나를 하면 요즘에 계약하시는 분들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파시는 분, 사시는 분은 날짜 선택을 굉장히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시다시피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소유권자한테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건물분 7월, 토지분 9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내게 되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에 이제 납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전부 6월 1일 소유권자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을 5월 말일 날 잔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계약은 뭐 3월 말, 4월 초 정도 했겠죠. 그리고 잔금 날짜를 5월 31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월 1일 기준에서 소유권자가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전부터 내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전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7월과 9월과 12월에 부과가 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만 내가 내는 1주택자다. 그러면은 아주 적은 금액 2, 30만 원부터 보통 재산세를 낸다 그러면 한 2, 300 정도가 되겠죠. 자, 2, 300이면은 보통 웬만한 사회초년세 한 달치 급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종부세는 이제 몇백 단위부터 몇천 단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1억 단위는 빼자고요. 자, 그런다 그러면은 6월 1일이냐 5월 31일이냐에 따라서 몇 천만 원의 부담 주체가 틀려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 입장에서 요즘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잔금 일자는 언제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6월 1일 이전, 그러니까 5월 말로 잡으시면은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잔금을 월 초로 안 잡고 월 말로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잔금 날짜가 언제냐? 대부분 5월 말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내지는 종부세까지 7월과 9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고 그랬죠. 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5월 말일 날 소유권 이전을 치렀다, 잔금을 치렀다 하게 되면은 매수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12개월 중에 1월부터 5월까지 5달 동안은 매도자가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은 매수자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7월과 9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매수자가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에, 매수자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6월 1일 소유권자를 기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6월 2일 넘어서 잔금을 치르면 되겠죠. 자, 오늘이 4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달을 잡는다. 그러면은 6월 15일 날 잔금을 치른다. 그럼 매수자는 올해 부과되는 세금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뭐 전부 다요. 왜냐? 6월 1일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6월 1일은 현재 매도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집을 팔아놓고도 7월과 9월과 12월에 부과될 보유세는 전부 매도자가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요즘에 계약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매도자는 어떻게든지 5월 말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매수자는 6월 2일 넘겨서 소유권을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공교롭게 다 아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잔금을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6월 1일 날로 잔금을 치르게 됐어요. 7월과 9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수자가 내야 됩니다. 왜냐?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른 사실상의 취득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그러면 보통 내가 6월 1일 날 잔금 치렀지만 등기권리증은 일주일 후에나 받거든요. 그러면은 등기권리증이 일주일 후에 나왔으니까 나는 6월 7일 날 주인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만 잔금을 치른 사실상의 잔금일을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사실상의 취득일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일 날 만약에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은 매수자가 7월, 9월, 12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전부 다 내야 되는 이 상황이 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부동산 시작하면서부터 상담이든지 뭐 방송이든지 세미나든지 항상 이게 자동차세처럼 개편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동차, 중고 자동차 거래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을 하러 가게 되면은요,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자동차세는 매도자, 옛날 주인이 내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기준일 이후는 자동차세는 당연히 매수자한테 나옵니다. 그게 1년 중에 1월이 됐든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가지, 그러니까 1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재산세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한 20여 년째 6월 1일 과세 기준을 못 박힌 상태에서 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만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종부세까지 낸다 그러면은 기본 몇백에서 몇천 단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날짜가 바로 이제 6월 1일이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6월 2일을 넘겨서 소유권을 가져오시고, 매도자 같은 경우는 6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러야지만이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에서 자유롭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게 정말 이 단순한 팁 하나, 6월 1일 과세 기준일만 정확히 머릿속에 내고 입력하고 있다 그러면은 설령 나중에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될 때 적어도 몇십만 원, 중간은 몇백만 원, 아니면 1000단 이상의 재산세를 세이브할 수가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방송을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요즘에 누가 부동산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